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성공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요즘 날씨 참 덥잖아요. 또 이게 더워요. 습한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럴 네. 때는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집어치우고 워터파크 가고 싶은 때려쳐야 마음이 되나요? 큰데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또 취업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놀러 가고 싶은 유혹도 있을 거고요. 그래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합격한 친구들의 카톡과 그리고 페북의 자랑글을 보면서 대체 쟤들은 왜 합격했을까 하면서 좀 질투와 부러워하는 그리고 분이 또 많겠죠. 궁금증이 공존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문과생들의 워너비 그 기업이죠. CJ 최종 합격자들은 과연 왜 합격했을지 2부에서 저희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왜 자소서의 벽을 넘지 못했나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를 보면요. 합격의 이유, 탈락의 원인 다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또 함께 하시면서 네. 취업 성공의 빅 피처를 함께 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불합격의 이유, 궁금하지만 알 수 없는 그 비밀들. 오늘도 그 시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합격을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네. 떨어졌나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소서 컨설팅의 날입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의 정석, 포효하는 최강자이시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포효하다가 하다가 별거다요. 포효에서 빵 터질 뻔했어요.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래서 조효님 나올 뻔했어요. 그래요. 네. 포효하고 계십니까 요즘? 요새 또 이제 기지개를 네. 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요? 6월달에 이제 뭐 기말고사다 뭐 바빴는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방학이 되니까 또 학원도 다니고 또 자격증도 따고 좀 정신 차리고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포효하지 마시고 포효하지 않게요. 좋은 네, 정보만 저희가 자제하시고요. 네. 부탁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잡정보센터에 오늘도 활력을 넣어주신 분이시죠.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네, 옷에 꽃이 폈네요. 네, 오늘 컨셉은 이니스프리라고 선생님께서 약간 광고에 헤어스타일도 좀 말해도 바뀐 것 되나요, 같고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뭔가 헤어스타일도 바뀌었네요. 예. 네, 오늘 살짝 변화를 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이죠. 강원대학교 명예정 학생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기 약간 좀 멘붕이 왔나요? 네. 네, 어제 첫날 어땠어요? 보고 나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었고 너무 현실은 보지 못하고 언론사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기찬 쌤 조언대로 바로 일반 기업 인적성 검사 문제집을 사서 조금 풀어보기도 했어요.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방송사는? 바로 포기하는 건가요, 방송사? 네, 되지 약간 좀 않을까. 귀가 얇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출연했던 학생들을 보면요. 출연을 통해서 출연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요. 명예정 학생도 분명히 지금과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쓴소리를 많이 들을 텐데요. 민혁 쌤, 한 말씀 해주시죠. 보셨죠? 저 어제 자기소개서? 봤어요. 받고 그 홍기찬 선생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조언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명예정 학생은 아주 또 밝게 그걸 또 받는 걸 보고서 저는 일단 미래는 일단 밝다. 명예정 학생의 미래는 좀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그런가요? 네, 약간 아니군요. 네, 눈빛은 좀 아닌 것 같고. 자소서를 제가 봤는데 예.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어제 그 대화하는 걸 보니까 준비를 오랫동안 안 한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자 직무로만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글을 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조금만 보완하시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약간 그 기자 직무를 준비하거나 네. 언론사 쪽으로 준비하다면 이제 다른 일반 기업 넣었을 때 그런 경험을 쓴다면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기자하면 이제 필력이 또 그렇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제 그러는데 이 그건 친구는 걱정을 안 네. 해도 돼요. 필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게 기자 아니니까. 경력 같은 거를 그러니까 기자 준비했다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기자를 준비했던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은 쓸 수는 있어요. 자기소개서의 소재로서 쓸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 만한 경험은 제가 아직 찾지는 못해서 그걸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예.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졸업을 한 지가 어려요. 얼마나 되신 몇 거예요? 살이죠? 졸업 아직 안 했어요. 졸업은 안 한 8월이에요? 내년이에요? 8월이요. 지금 다음 달에? 네. 그래서 졸업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본인의 첫 번째 공채인 거죠. 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저는 일단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우리 이제까지 나왔던 학생들도 이렇게 보고 하면 26살, 27살 뭐 예전에 뭐 29, 30이신 분들도 나왔는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조언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 공채이기 때문에 뭐 직무 원하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뭐 다양하게 써라 뭐 이렇게 보통 조언을 하는데 명예정 학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하반기 때 합격을 바로 하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명예정 학생은. 네, 그래서 어제 조언 드린 대로 뭐 영업관리라든지 이런 분야들도 쓰면서 하반기 때 문과생들을 채용하는 회사 직무들이 또 상반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냥 조심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왔던 분한테도 제가 은행권 도전을 한번 해봐라. 그 친구 이제 승무원 쪽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한 분야만 하다 보니까 네.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을 지원하라는 게. 근데 그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은행도 내가 한번 지원을 해보고 인적성도 한번 보고 근데 여기는 인적성까지는 갔는데 내가 면접까지는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내 경험을 좀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안 될 거다,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얘기했지만 그게 기분 나빠 보일 수 있지만요. 또 이거 경험을 해보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걸 이제 딱 체득했을 때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 중에 있어요? 네. 본인 나이 취업하신 분이 24살인데 강원대학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학생들 강원대학교 학생들 몇 명 만나봤는데 강원대학교에 아마 현대백화점 그룹 리크루팅도 올걸요? 네, 와요. 그거 응시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회사들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캠퍼스로 찾아가는 그런 전형? 그런 전형 예외적으로 23, 24살인 여성분들이 합격하는 건 제가 아주 예외적으로 봤는데 일반적으로 공채에서 23, 24살 분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 네, 그래서 좀 혹시 주변에 합격하신 케이스들이 있는지 친구들이나. 공채로 합격한 친구들은 거의 없고. 다 프리들이 많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는 지금 조바심 내느라고 내가 진로 선택을 어떻게 보면 급 변경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더 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얼굴이 밝아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저희가 네. 민혁 쌤이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기 앞서서 김한규 캐스터가 우리 명예정 학생의 SBS 지원했던 자소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정리했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명예정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쌤은 SBS에 지원했던 자소서를 뽑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묻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본인의 경쟁력을 포함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30자에서 1,500자까지의 제한이 있는데요. 명예정 학생은 어떻게 적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제목은 루머 아닌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뽑았습니다. SBS의 유명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용했는데요. 자소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최전방을 군인이 지킨다면 진실의 최전방은 기자가 지킨다. 진실과 마주하는 기자란 직업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예인 악성 루머, 친구에 대한 소문, 출처 없는 정보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전부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던 그 루머들은 제가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소문을 바로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소문의 무서운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란 꿈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기자란 꿈을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다소 버거웠던 무서운 위력을 이제는 진실을 위해 맞서는 전문가, 기자가 되어 함께 맞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맞설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 또한 중요한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인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자라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면 바로잡기가 힘들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중한 보도에 힘쓸 겁니다. 신중한 보도를 위해서는 취재원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그 소통을 이뤄내기 위한 따뜻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함으로 소통을 이끌어내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진실을 보도하고자 힘쓸 겁니다. 또한 저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시절에 꾸준히 해왔던 검도라는 운동은 저의 체력과 정신력 수양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해동검도 1단 1급, 대한검도 1단을 취급한 유단자기도 합니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잘 견뎌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실의 최전방에 맞서는 따뜻하지만 강한 기자, 루머가 아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취재원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발로 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자소서에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민혁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내용은 좀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잘 썼나? 아니면 구체적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말이 많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몇 가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일단 명예정 학생에게 얼마나 걸렸나요? 자소서 쓰시는데 이 항목. 쓰는데요? 네.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글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말고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를 완성하기까지 내가 뭐 소재도 모으고 그러니까 소위 내가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뭐 일주일인지 뭐 한 달인지 저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고민 네. 하고 이제 작성하는 데는 그럼 글쓰기 하시는 데는 작성하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네.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며칠 정도 걸렸나요? 글쓰기는? 4일 정도. 그럼 글쓰기 4일에 고민한 거 일주일 그럼 한 열흘 정도 고민하고 SBS에 입사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명예정 학생의 최선이었다고 봐요. 저는 사실 다른 회사 자소서들도 제가 이제 쭉 봤는데 불합격하신 거 그 보통 이제 학생들이 기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학생은 정말 A라는 회사에 가고 싶어서 A라는 회사의 자소서는 되게 잘 썼는데 뭐 양쪽으로 요새 많이 써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뭐 쓰다 보니까 B라는 회사는 조금 뭐 A라는 회사에 비해서 그 고민의 깊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뭐 이런 학생들은 제가 이제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명예정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글을 쭉 봤을 때 회사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이 아마 학생 수준이 아니었나. 그게 일단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 회사 기업 분석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기업 분석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죠. 사실 SBS는 뭐 분석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기획부서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자 직무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글 제목부터 보면은 사실은 김한영 캐스터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가식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김한영 캐스터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유명한 프로라는데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수준의 프로잖아요. 그럼 굳이 이거를 선택했어야 되느냐, 프로그램도.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자소서를 보는 그 기자분들이 또는 인사 담당자들이 이 지원자는 그럼 다양한 콘텐츠가 SBS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뭐 예능도 있고 정치, 시사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글을 딱 봤을 때는 그냥 말장난. 네. 그러면 그 말장난하는 정도의 수준인 건지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글쓰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고민은 그냥 적당히 하고 글쓰기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건지 이거를 이제 보게 돼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아마 명예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지만 상황상 본인의 어떤 구직 활동하는 어떤 상황상 고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글을 쭉 보니까 뒤에도 보면은 단어 워딩도 되게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 두 분처럼 아나운서 직무인지 네, 보면 취재원하고 소통을 하겠다는데 본인이 취재원인데 기자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뒤에 가서는 모호해요. 워딩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신중한 보도에 힘쓴다는데 보도를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돼서 기자분이 직접 그렇죠? 그리고 또 글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또 해동검도 얘기가 나오고 그만큼 내가 컨텐츠가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뭐 적을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적을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고민의 깊이가 부족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고민과 그 회사에 대한 노력을 많이 안 했나? 이거를 갖다가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글자 수 같은 경우도 최소 30자에서 1,500자면 제가 이거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봤을 때 1,000자가 안 돼요. 이 글이. 어느 정도세요? 글이. 뭐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천자 내외로 쓰라고 해서 1,500자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1,500자. 그럼 몇 자 정도 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은. 1,500. 당연히 1,500자를 써주기를 사실 원할 텐데 제가 봤을 때 1,500자가 되지 않거든요. 글이. 아마 한 1,000자가 안 됩니다. 한 800자에서 한 1,000자 수준? 네, 그리고 그 내용도 그렇게 뭐 밀도 있게 회사에 대한 고민이 좀 드러나지 않는 걸 봐서는 글쓰기 자체 어떤 자소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전 단계, 네, 그 회사에 대한 고민이나 직무에 대한 관심. 예컨대 직무면은 뭔가 방향을 내가 정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기자가 되고 싶으신지. 여기 이렇게 건물 오늘 오시다 보면은 뭐 취재부, 무슨 부,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나는 그럼 어느 쪽 기자를 꿈꾸고 있는지. 사회부. 네. 그럼 사회부 쪽이면 사회부 관련된 SBS의 이슈를 찾아주셨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루머가 어쩌구나 이런 경험을 했더니 사회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가 아니고요. SBS에는 지금 사회부 관련된 뭐 이슈들이 어떤 게 있나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를 고민을 하려면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어디 온라인에서 서칭할 수 있는 수준은 다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지원자가. 그러면은 직접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선배들한테도 한번 조언도 구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조금 더 글이 탄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 수준은 이제 다 써요. 구직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기자라는 직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직무도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 다른 직무에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취준생들의 한 7, 80%는 이제는 이 정도 노력을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고 초반에 괜찮다고 했지만 그 괜찮다는 게 뭐냐면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자로서 탈바꿈을 한다면 내 어떤 노력의 깊이나 양이 이제까지 해왔던 거에 몇 갑절은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2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도 또 듭니다. 벽에 부딪히게 되는 네. 명예종 학생인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에 부딪혀 봐야 또 이제 부딪히지 않는 법을 또 궁금해할 테니까 네. 간단 이렇게 안 부딪히는 것보다 아예 싹 부딪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기분 상해하지 말고 이렇게 썼던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써서 이 또 지원 동기도 그렇고 쓴 어떤 이유라든가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쓰게 된 게 어떤 우리 자기소개서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방송 제목을 쓴 거는 그 회사에 이런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 소제목을 그렇게 프로그램 제목을 따서 썼던 거였고 그 제가 한 활동을 어필을 해야지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썼어요. 근데 1번이 계기였고 2번 같은 경우가 경쟁력이었는데 네. 물론 이게 좀 줄인 거죠, 좀 이게 줄여놓은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일부러 이제 뒤에 볼 항목은 워낙에 길어서 뒤에를 좀 자르긴 했는데 이거는 명예전 학생이 작성한 풀 자소서예요. 컨텐츠 그러니까 제가 명예전 안 자르고. 학생의-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렇게 안 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이 되게 중요한 항목이어서 사실은 동기- 1,500자 정도는 좀 충분히 써주셨어야 되는데 분량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좀 불명확한 느낌? 불명확하죠. 불명확하고 네, 첫 번째 계기 관련해서 그쵸. 루머라고 했는데 루머가 어떤 루머였는지 좀 그렇지. 그러니까 풀어서 그렇죠. 썼으면 내가 볼 때는 어떨까 약간 싶은데. 그 쉽게 전달된 그 오보나 오도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게 되니까 팩트 체크를 기자로서 더 열심히 하겠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든가 그렇죠. 어떤 근데 악바리 저는 같이 이제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명예정 학생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회사에. 근데 이제 주변에서 뭐 기자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 공중파도 써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글자는 채워야 되고 그럼 어떻게 내가 화사에 대한 관심을 보일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관심이 있었는지는 생각을 좀 안 하고 노력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마감 기간 내에서 빨리 이걸 완성을 할까 이러다가 그냥 던져 넣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글쓰기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MBC에 썼으면 만약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뭐 PD 수첩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붙이 그렇죠. 가능한 네, 거는 네. 어떤 경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 쓸 때도 좀 비슷하게 썼죠. 네. 그래요. 되게 또 아니, 그래서- 순진하게 또 자백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혜정 학생이 회사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직무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없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제가 이제 같고요. 우리 예. 명예정 학생도 그렇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을 재방송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생방은 또 시간대가 그래서 안 그런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재방송 보시면서 찾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재방송 본다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가끔 주세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항상 저한테 많이 묻는 게 자소서 작성하는 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소서 작성법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민한 게 없는 상태니까 내가 고민한 게 전혀 없는 상태니까 이거를 뭐 끼워 맞출 것도 없는 거고 항목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저는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태에서. 자소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를 드리지만 글쓰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글쓰기 한 못해도 것도 돼요. 없어. 글쓰기 못해도 되고 그냥 내가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평소에 작은 거라도 하다못해 뭐 뉴스 기사 또는 그 업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지금 최근에 뭐 미스터 피자나 이런 것도 다시 가불 논쟁 이런 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유통 쪽 지원자라면 그런 이슈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걸로써 오프닝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요. 지원 동기 쪽에 내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입사하게 되면은 점주들 안 괴롭히고 좀 공정하게 응대하기 위해서 한번 지원했다. 그래도 말이 되거든요. 글은. 네, 그래서 너무 그 기술적으로 자소서 작성하는 거를 익히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9월달 공채돼서 굉장히 지칩니다. 이게 근데 네. 보니까 그 어떤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구조적 문제도 있는 게 사실 국영수만 맞아요. 네, 잘해서 맞아요. 네. 스펙은 이렇게 끌어올려놨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어제 같은 그 한성대 학생 그런 친구는 공부 잘했는데 하다가 공부할 목적을 잃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랬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좋은 지적이세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 잘못됐다기보다 되게 하고 싶은 직군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없는 지금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자, 일단은 오늘 지적받은 거 잊지 말고 그래요. 좀 고쳐보도록 하고요. 예.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연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살펴볼 항목 역시 SBS 자소서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항목을 꼽아주셨는데요. 항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왔던 취재 분야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해당 분야를 더 깊게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제목은 웃음을 찾는 청소년,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라고 뽑았는데요. 그럼 자소서 내용도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은 필요한데 고등학생을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그냥 참아야 돼요. 소년 아르바이트가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기업에 대해 한 말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 동안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온 알바몬입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 세계의 부조리를 직접 보고 경험했으며 자연스럽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우에 비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넓은 사회 분야 중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생긴 저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토론해보고 싶어서 현대사회와 사회문제라는 전공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청소년 아동학대 문제를 큰 주제로 발표하며 청소년 노동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했습니다. 토론 결과 법의 개정, 정책의 필요성, 고용주에 대한 교육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을 이용해 고등학생들을 받아주는 기업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해 함께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함께 보고 느끼고 힘들어하며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이후로도 내용이 이어지긴 하지만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민혁쌤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과정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여기서도 구체성은 조금 결여되지 않았었나. 네. 그런 네, 느낌? 그 앞에 항목보다는 나요. 앞에 항목보다는 그래도 직무에 맞는 경험을 잘 선택을 해주셨다는 점에서는 일단 칭찬을 드리고 다만 이제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살면서 가장 지원자가 관심을 가져왔던 취재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항목일 거예요. 이게 직무 강점을 내가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취재원으로서의 어떤 강점을 드러내야 되는 항목인데 지금 아마 명예정 학생이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저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걸 알게 됐다라고만 작성을 하시게 되면 반대로 이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 구조로만 쓰는 학생들 정말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얘기만 풀어내는 학생들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명예정 학생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지원한 회사 직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는 어떤 점들을 궁금해할 만한지를 먼저 찾아주세요.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네,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그러니까 제 얘기만 자소서에 풀어쓰기 전에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렇죠. 네, 쓰라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근접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뭐 내 경험과? 그렇죠. 그렇죠. 그 직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읽어보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역으로 그걸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다 읽지를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장 문두에 나오는 첫 문단이나 그 다음 이제 뒤따라오는 경험을 쓰실 때 이렇게 후기라고 표현하죠. 그 평가하는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소재들. 근데 절대 그건 내 얘기는 아니에요. 지원자 자신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지원한 분야의 이슈나 관련 사항들을 노출을 시켜주면은 이런 걸 조사를 했네. 그래서 이 지원자가 어떤 얘기를 풀어나갈까 하고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항목들도 제가 쭉 보면은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너무 많이 나열하느라고. 그리고 지금 토론했던 걸 쓰셨어요. 청소년 아동 학대를 문제로 뭐 큰 주제로 해서 발표하고 토론했다는데 학교 내에서 했던 이런 학습적인 측면보다는 이건 기자 직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무들, 소위 이제 문과생들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직무들은 학교 내에서 했던 활동 외에 학교 밖에서 했던 나랑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과 갈등했던 활동들 위주로 적어주시는 게 그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단순 아르바이트를 내가 했더라도 학교 내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발표 토론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경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경험부터 먼저 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방학을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을 받아주는 기업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함께 일을 했다. 현장에서 뭐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으세요. 경험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이나 글을 작성하는 지원자 본인이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 성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는 이건 어떤 결과물인지를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었구나 정도지 뭐 몇 명을 만났다는 건지 뭐 아니면 어떤 거를 불만을 몇 건을 해결했다라든지 내가 했던 경험들 중에서 지표로서 뽑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적을 경험의 결과로서 써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지금 민혁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혜정 학생이 본인이 어필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항목에서요? 네. 네,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험했던 사례를 어필하고 싶었고 여기에는 이 사명상에는 안 나왔는데 이 뒷부분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신문사에 기고를 했다고도 적었었어요. 그게 결과물이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문사에 어디 신문사에? D 신문사에 그러니까 네. 그 지역 아니요. 지에? 메이저 D 신문사에 기고한 적이 있거든요. 나왔어요 그래서? 네, 나왔어요. 근데 변화는 없었지만 그게 조금의 노력이 아닐까. 네. 결과물이 있는 저런 건 어떻습니까? 좋죠. 그런 건 좋죠. 네, 그렇게 기재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SBS니까 이거는 어느 기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궁금한 게 네. 기본적으로 딱 처음 봤을 때 얘가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하는 게 있나라는 걸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100점 만점이죠. 면접 그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근데 이제 그것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도 지원자가
우리 회사만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회사도 충분히 그럼요. 예. 요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회사만 쓰겠니라는 걸 알고는 있으나 그러니까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랑 또 머릿속으로 또 채용을 하는 거는 또 그렇죠. 명확하게 다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매 모든 회사마다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통업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방문했던 자신의 그 일 스토리를 썼어요. 모든 유통회사에.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얘는 적어도 우리 회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인 유통업에 대한 관심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회사에만 너무 초점을 둬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진짜 지치거든요. 모든 회사를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시야를 조금 넓게 보셔서 그 회사가 소속돼 있는 인더스트리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 자소서를 쓰면서 시간이 또 많이 걸렸고 그만큼 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민혁 쌤에게 자소서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 물어봐 주세요. 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부터 저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항목에 대한. 이게 이제 네.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 초반에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방법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잘 쓰려고 하는 그 마음. 네.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20분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을 먼저 하면 방법은 의미가 없다. 근데 우리가 가동력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필요 없어요. 기승전결이 그러니까 있잖아. 가독성이라는 게 뭐 기자분들이 쓰시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가독성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얘기면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친구랑 대화하면 즐겁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 이런 이슈를 알고 있네. 그럼 글이 좀 장황하고 길더라도 충분히 가독성 있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소서 작성법이 궁금하면 제 책을 봐요. 그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서점 가서 책 사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이 자소서를 지금 못 쓰는 이유는 거기에 껴넣을 거듭 내용이 강조를 없는 그렇죠. 거야. 네. 내가 노력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네. 명예종 학생 아마 금요일 날 나와서 또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써야 자소서를 되나요? 쓰고 있는데 선생님 지원 동기 쓰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마다 뭐 심층 취재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섹션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 회사는 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쭉 해왔는가를 바라보는 거, 좀 그런 관점들, 이 회사의 어떤 그 보도 지향하는 바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 기사라든가 그렇죠. 관련 그 이슈들을 좀 살펴보는 거, 그게 선행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나는 자소서를 쓰기 위한 소재를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나는 이 A4 안에 들어가는 자소서에 들어갈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인턴을 한다라든지 뭔가 한다. 그러니까 목적성을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두시면 할 말이 없어져요. 큰 채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약간 어폐가 있지만 나는 취업하고 관련이 없이 내가 정말 순수하게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 업종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고 마음의 문을 좀 열고서 사람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쓰일 수 있어요. 모든 그 주제가. 마음이 없다고 네. 할지라도 그럼 그 마음을 좀 길러야겠네요. 없는 사람은. 그 불가능하지. 그거는 사실. 네, 지금 뭐 7월 달에 뭐 그게 갑자기 6월 달에 길러질 수는 없으니까 그 길러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루 빨리 우리 구직자분들이 자소서 작성이다 면접 잘 봐야 된다 어떤 이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기자 준비하셨던 이런 활동들도 다 쓸 수 있어요, 사실. 면접 때라든지 뭐 자기소개서의 한 주제 정도로 한 단락 한 300~400자 정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저는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이 이틀째인데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약간 좀 멍한 느낌인데. 예. 원래 필력이 좀 약해서 더 필력 떨렸는데 같은 건 괜찮아요. 예. 조언해주신 대로 제가 좀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좀 더 노력하는 자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술적인 건 우리 민혁 쌤 쓴 책을 또 보면서 네. 그렇게 좀 그 익혀가고요. 그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들, 특히 내일은 또 보니까 그 BJF 리테일 관련돼서 영업직 모임을 좀 한다고 하니까 일반 기업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또 BJF에 대한 또 얘기도 할 테니까 공부를 많이 해보는 걸로 어디서 하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합니까? 서울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집이 강원 쪽이세요?
구직 활동하는 공간, 장소나. 저 서울하고 대전 쪽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그럼 뭐 취업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하세요? 취업 스터디는 따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학생한테도 말씀을 굉장히 그 강조를 드렸는데 아무리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선생님 이런 거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내 일상생활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나랑 되게 비슷한 구직자분들밖에 없으면 이거 다 도로와미 타블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직자분들 아직도 토익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학 때. 뭐 750인데 850 높여야 될까요? 이런 질문 아직도 해요. 근데 내 주변에 다 그런 분들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게 지배를 받는 그 성향이 있어서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불가능해요. 지방대 분들이 그런 걸 깨려는 노력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주변의 환경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거를 신의 한 수로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혜정 학생 고맙고요. 그리고 민혁 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잡종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익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CJ 오쇼핑의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 그리고 재밌겠네요. 조민혁 쌤과 두 분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번에 CJ 합격자들을 꽤 많이 배출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 이야기부터 TV 취업 상담소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잡종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첫 순서죠. 일자리 방방 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가연회계 법인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담당 업무는 재무회계, 인사급여, 결산 업무 등 업체 세무 기장 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와 더 좋은 능숙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이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윤명희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좋은 프로그램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소식은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7월 3일 월요일 나를 이해하기, 7월 4일 화요일 면접 기술 습득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7월 7일 금요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대화법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TV 네.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1부에서 함께했던 조민혁 쌤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리하이.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 요정이죠. 지인이도 함께하겠습니다. 한유진께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네. 머리 스타일 좀 바뀌었네요. 네, 좀 며느리 스타일로 해주세요. 무슨 동 며느리입니까? 어디 감동 며느리. 감독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하는 분입니까?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와드릴 분이신데요. 네. 시간 많을까요? 재미있으신 거예요. 좀 예. 며느리가 웬만해. 알겠습니다. 청담 네. 사시잖아요. 청담 주민께서 또 청담 시작합시다. 어떻습니까? 무덤을 저런 팠네요, 며느리가 제가. 있습니까? 청담 이동 예. 거주자시죠? 부자예요. 기자회견도 아니고요. 예. 네, 빨리 진행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거만 나오면 수지보지. 계란 얘기. 그러니까요. 민혁 선생님.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 두 예. 분께서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하신 게 굉장히 결과가 좋대요. 어떻습니까? 둘이 뭐 연어 먹는 사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학원 강사분들이 서로 간에 좀 케미. 시기와 어떤 질투, 경쟁, 또 이런 것들이 배틀. 굉장히 많은데 빼르. 제가 대연정이죠. 먼저 제안을 했어요. 대연정이요? 대연정을 대연정까지 손을 잡자. 나와. 너무 같다고는. 그랬더니 덥석. 아 정말. 덥석은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자, 3고 그래서 초래했죠. 3고 삼고 초래했습니다. 초래했어요. 예, 무려 네. 3번. 그래서 이번에 뭐 불친대처럼 학생들이 3번. 결과가 성적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았어요. 아주 이렇게 좋았습니다. 네. 그 위포트에도 보면 이렇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 수강인 거죠. 그렇죠. 수업이 이제 근데 이제 강사분들 제가 가장 인기 많은 그 라인업인가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답해 인기는 주시죠. 제가 제일 많고요. 네, 인기는 제가 제일 많은데 인기쟁이야. 더 잘 학생들을 좀 케어링하기 위해서 차코치님이 또 잘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 영역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저분이 솔직히 자소서 중심이지만 그 여집밥들은 사실 말씀 아끼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잘 깨알 자랑 둘이 시간인가요? 콜라보해갖고 그래요.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못 들어주겠네요. 빨리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빨리 시작을 하시죠. 사연부터 빨리 예. 만나봐야 될 텐데요. 2부의 도우미 한유진 캐스터가 먼저 사연부터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 오늘 사연의 주인공 네. 첫 번째 이공계생인데요. 예. 닉네임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패러디해 주셨습니다. 네. 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말없이 고이즈미 드리오리다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네. 재밌네. 저 친구 읽으니까 재밌네. 반대로 진지한 표정으로. 낭만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들리고. 이걸 아까 그 노래를 불렀어도 좋았을 텐데. 네. 말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에겐 최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직무가 다르게 2번이나 지원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면접에서 탈락하고 두 번째 지원입니다. 첫 번째 직무는 품질 경영이었고 두 번째는 엔지니어입니다. 지난 공채에는 제 전공인 기계공학을 살리기에는 아쉽지만 그나마 연관이 있었던 품질 경영 공고를 보고 이에 맞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기회를 얻어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품질 관리 직무 담당자가 꼭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지원을 해서 만약에 면접을 보게 된다면 면접 질문으로 왜 지난번처럼 품질 경영 직무로 지원하지 않고 엔지니어로 다시 지원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엔지니어로서도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그리고 직무를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 혹시 면접에서 마이너스가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되게 그 고이즈민 씨 같이 굉장히 본인처럼 이렇게 잘 사연을 읽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번쯤 이렇게 고민을 해볼 법한 질문인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같은 민혁 쌤, 회사였는데도. 뭐 어떻게 네. 진단을 해야 될까요? 불합격이죠 이렇게 하면.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면접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면접관들도 여러분들 그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볼 땐 기계과하고 지금 품질 경영이 현대자동차인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품질 경영 직무 지난번에는 뭐 1차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력에 다 남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1차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왜 플랜트 기술 쪽으로 지원했을까 다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는 걸. 다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봤을 때 아 얘는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원자는 이런 강점도 있고 이런 강점도 있고 이런 우리 회사에 대한 고민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직무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끔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고이즈미님께서는 직무를 바꿨다 안 바꿨다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은 또는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내 엔지니어로서의 강점이 뭔지 기계과시라면 정말 많을 거거든요. 내 강점이 그런 점을 먼저 어필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입장인 게 네. 이거 질문을 처음 준비했을 때 이 친구가 검증성 질문인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면 지난번 공고 때 명확하게 자기 전공과에 유관하지 않은 공고가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품질 경영을 지원했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고 지금 본인 아니어도 전국에 수백 명이 같은 걱정하면서 지원서를 썼을 거다 이거죠. 따라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 공고 때는 공고 지원상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전공 그 직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내 전공 살려서 좀 제대로 소신껏 지원을 해봤다. 그때 마음만큼이나 직무만 보는 게 아니라 너네 회사를 보고 지원했다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연애로 따지면 그 모쏠, 모태솔로 좋아요, 한유진 캐스터? 모태솔로요? 네, 남자. 아니요. 싫어하겠지. 뭔가 이유가 네. 있다 생각할 거 아니야. 저 친구는 그쵸. 모태솔로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하자가 있을 거야. 난 이렇게 사실 생각할 당황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단호해서 저 놀랐네요. 친구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집중력이 굉장히 그런 뛰어나시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절대 뭐 예. 일부러 당황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 굉장히 단호해서 아무리 별로 웃기지 좋아하지 실례했네요. 않습니다.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면접관들도 제가 못쏠 얘기를 했지만 우리 회사 지금 그냥 덜컥 처음 지원하는 지원자보다도 과거에 뭐 인적성이든 서류든 지원한 이력이 있고 아픔이 벌써 있어야지. 그렇죠. 벌써 그렇지. 세 번째네 우리 회사 네 번째네. 우리 내가 진짜 날 좋아하나 그렇지, 봐. 내가 그렇게 좋아? 약간 이런 느낌. 만나줄까 한번? 뭐 이런 그런 느낌. 어떤 그렇죠. 느낌의 분들을 바로 그거지. 그렇죠. 좋아하기 때문에 달고 다른 그런 느낌. 한 번, 두 번 정말 정도 좋아합니다. 지원했다는 것 갖고 너무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네, 중요한 말씀해 포인트네요. 주시죠. 좋은 말씀이네요. 정말. 역시 조민혁이야. 만담 터졌네요. 예. 그러니까 남철 두 분이 남성남 만나니까. 커플 같이. 제가 남성. 네, 네, 케미가 아주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문과생들은 이렇게 직무를 바꿔 도전하는 경우가 더 흔할 것 같은데요. 네. 차코치님의 학생들 중에서 네네. 이런 사례가 많나요? 있죠, 있죠. 제 학생 중에 지금 GS 리테일 현직자 이성무 씨. 지금 편의점에서 과자 나르고 너무 있을 던지는 텐데,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성무 이 씨 친구가 국어 당황했겠네. 교육과. 정당 육성 인턴 아니야? 아 그렇죠. 아 그분이 우리 콜라보 수업을 들어서 합격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친구가. 이번은 어디 학교? 이 친구 롯데 제과잖아요. 아 원래 아니 걔는 이성구. 아 성구 말고. 성구 이성무 또 있어요. 아, 이 그게 선무 많네요. 선무 한무할 때 무 이선무인데 성구 아니고 성무. 선무. 이 친구는 국어 교육과예요. 본인은 영상 보다가 과자 나르다 놀래가지고 어. 내가 나오네. 이 친구는 국어 교육과 나왔고 네. 국어 학원에서 그 학부모님들 상담했던 이력이 1년 반 지금 있었어요. 필력이 좋겠네요. 네. 거기까지서. 기본적으로 그런 대화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거 살려가지고 스토어 컨설턴트직 유사하게 자기가 지금 접근했던 이력들 얘기해줬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기 전공만 살리면은 그냥 한정된 폭으로밖에 지원을 못하지만 이런 쪽에 다양한 시도들 했다는 점에서는 뭐 소위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커버 친다. 커버를 그래. 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커버 치면 안 되는 겁니까? 커버 쳐도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취업이 지금. 신입사원 채용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되게 잘해줘요. 면접장이 또 커버를 그 치든 심리를 뭐 그 심리를 또 알죠. 멱살을 그렇지. 치든 뭐 상관없이 정말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역사하신다니요. 욕 나올 뻔했는데 나름 순화시켰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짜잘한 작은 부분에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구직자분들이. 그렇죠. 아 어떤 분들은 그런다니까요. 선생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살이니 그랬더니 저는 빠른 9이에요. 빠른이어서 안 된대요 자기가. 누가? 아, 학생 중에 한 명이 실합니까? 백미 씨 말도 안 돼. 잘 달리나 본데. 많지. 빠른 구이. 큰일 났네. 그놈의 이거 빠른. 뭐 들었어요? 뭐 이게 지금 아나운서의 모습입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빠른이라 그랬더니 100m 달리기 잘하네요. 아우 정말 이런.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네. 연한 뉴스 미래가 발생하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그- 들으면 좋아할 예. 얘기예요. 나이스. 고이즈미님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저희가 다음 사연을 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태정태세 이문세님 네. 사연 읽어주시죠. 한유진 예. 캐스터. 네, 태정태세 이문세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우물만 파왔는데 이 길이 제 길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렇네요. 서울소대 땡땡여대 국제통상학과 전공 그리고 25살 추가 학기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물만 판 구직자라고 제 자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학벌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 평소 구직 활동을 위해서 자소서를 쓸 때 저만의 스토리 그리고 스펙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여름방학 해운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흥미가 생겨서 작년 겨울 말레이시아, 대만 등 해운과 관련해 유학 및 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는 현재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고요. 해운업계 회사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벌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왔었는데 물류에 대한 경험을 쌓다 보니 막상 흥미가 별로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회계나 재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덕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고민이 됩니다. 제가 너무 한우물만 파왔던 것은 아닐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한우물만 판 구직자인데요. 차코치님, 네. 이런 구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물도 한우물 나름일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하는데, 그죠? 아주 좋은 네. 위치로 잘 우물을 판 게 아닐까 싶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친구가 중구난방으로 자기 이력을 쌓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은 참 높게 사고 싶어요. 일단 이분이 물류 관련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자기가 정말 여기에 맞는지 한번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만 갈 때같이 약간 마음이 바뀌었다는 점만은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요. 민혁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친구? 이 해운 쪽도 전문 분야잖아요, 본인. 그렇죠. 네, 그렇죠. 한때 그랬죠. 해운이에요? 네. 본인? 해운 쪽도 홈쇼핑이잖아. 교제하셨던 분이 또 해운 쪽에 아이고. 네. 만나셨던 그렇죠. 분이. 네. 요건 몰랐을 거야. 여기에서 요건 과거의 몰랐을 얘기가 거야. 이걸 여기서 교제하셨던 분이 괜찮겠어요? 배천이었어요? 배천이요? 괜찮겠어요? 누가 내가요? 괜찮겠냐고요. 자 그래서 8분 남기고 지금 참. 귀빨개졌어. 야. 귀빨개졌어. 조민혁 쌤 귀빨개졌어. 아, 그렇죠. 제가 본의 전 아니게 늘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하시고 아니, 싶으신 말이 뭡니까? 제가 하고 싶은 당황스럽네. 얘기는 뭐냐면요. 막 던지다가 지금 뭐 당황했어요. 이분의 학교가 S예요, S. 아, 그렇죠. S. 네. 서울여대? 성심여대? 성신. 성신 아니면 서울인데 그렇지.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물류 쪽은 학교를 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쭉 그 일관된 그 자기의 물류에 대한 관심이 있을 정도면 나름 메이저 쪽에 가고 싶을 거예요. CJ로 따지면 뭐 대한통운 그렇죠. 전문가 아닙니까 또 CJ 대한통운, 네. 뭐 현대 글로비스 그렇죠. 이런 쪽은 인원도 적게 뽑을 뿐더러 물론 CJ 대한통운은 많이 뽑지만 글로벌 관련된 또 역량이 있으셔야 돼요. 어학 점수라든지 제2 외국어. 직군별로. 어학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글을 쭉 봤을 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여기 적어주셨네. 학벌에 대한 자신감도 또 너무 없다고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뜬금없이 회계나 재무를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더 힘듭니다. 바늘구멍이죠, 재무는. 바늘구멍. 그렇죠. 거의 뭐 회계사 AI CPA라든지 CPA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막 이쪽으로 신입으로 지원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경쟁이 굉장히 아, 심하니까. 근데 CPA 보유자도 이제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하도 저는 많이 지원을 하고. 물류 쪽에 대한 것도 물론 계속 지원을 하시되 다른 직무도 같이 또는 다른 업종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다른 될 질문 거라고 뭐가 생각합니다. 좋을까요? 이쪽으로 관심 있는 없지 분들 뭐 영업 관리 말고는 사실은. 네, 사실상 물가는- 네. 없고 회계 재무에 대한 관심을 살려서 금융권 지원이 부탁드리겠고요. 해운업계는 제가 본의 아니게 부탁까지 하고 그래. 예, 알게 되어서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부탁까지 하고 그래. 네, 본의 아니게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해운업계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정말 옛 마음 안고 제대로 한번. 그리고 해운 알려드리겠습니다. 쪽도 네. 그 이제 포워딩 업체라 그래서 맞아요. 그 배를 수배하고 배를 갖다가 항만이나 부두에다가 이렇게 접안시키고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만 하는 해운은 되게 쉬워요, 입사가. 그냥 근데 여러분들 면접도 진짜 되게 좀 쉽지. 가고 싶어 하시는 LG 계열사 범한 판토스라든지 범- 뭐 배를 실제로 보유하고 판토스 있는 좋죠, 판토스. 장금상선 이런 데 또 연봉이 한 4천 중반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입사하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니 다양하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아마 범한 판토스는 하반기에 인턴이 아마 모집이 될 거예요. 그래요? 상반기에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은 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한번 우선순위에 맞게 접근하실 걸 부탁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물류관리사는 괜히 딴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의미가 없지. 전혀 의미가 없는 자격.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물류 이런 거- 경험 있는 네. 애들이랑 붙으면 지니까 자격증도 이제 게임이 안 되거든요, 사실.
따면 또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악순환의 반복이네 또. 그렇죠. 열심히 뭔가 저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 이분 어떻게 좀 네. GPD 좀 회전 생각해 태세 보시죠. 이문세님. 문세야, 태세 이문세. 문세야 네. 연락 줘라. 네, 이문세 예 알겠습니다. 네.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꿈틀해요? 저희가 미안해요. 뭔가 예. 계속 나중에 저 오늘 참 꾸미신 것 종합으로 같아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분에게 해주실 말씀 정리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 여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진짜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쪽 취업 쪽이. 그러니까 아예 물론 이제 그 인사 담당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대를 졸업하신 분에 대해서 면접 때 보이지 않은 어떤 그런 감점 요소들이 분명 작용을 하니까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 분야만 이분처럼 이렇게 한우물을 파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그래요. 크다. 그러니까 한우물도 약간 이렇게 자기 최면처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좋은 말씀. 유연하게 자기 최면. 칭찬하지 최면. 말고요. 멘트가 오늘 솔직히 제가 그동안 많이 출연했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건 처음인데 아무튼 그래요. 좋은 음을 우리 찾고 자기 최면 빠지지 차재원 말고 씨.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진실된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저분 아니면 누가 내 얘기를 할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거의 유체 이탈된 것 같아요. 아니 네, 거의 정신 무슨 말 하는지 아 전혀 모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완전 좋습니다. 완전 다행이고요. 건강할 겁니다. 네. 건강하시길. 우리 하반기 계속.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읽어준 지니 한유진 캐스터와 그리고 TV 취업 상담소 함께 해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그리고 조민혁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 시간도 너희들은 웃고 있지만 나는 아직 괴로워하시는 분들 꼭 괴로워하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 02-397-7984나 알려 나가는 worktv.yn.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그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